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죠. 그런데요, 그제 헌재가 청사 주변의 집회 시위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헌재 주변에서는 촛불 집회 좀 못하게 해달라. 재판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에도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그 일정을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죠. 헌재 앞 촛불 시위 민의의 전달인가 아니면 재판 방해인가? 들으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희범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께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199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제 근무를 했고요. 지난해까지? 예.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뭐 헌재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앞에 촛불 집회 시위는 좀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예,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 신속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재판관들이 그다음에 연구관들이 이제 심리나 조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심리에 집중하기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신속한 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게 방해가 될 정도로 소음이 안에서 심하게 들립니까? 헌법재판소는 뭐 청와대나 국회와 달리 경내가 굉장히 좁습니다. 맞고 그래서 정문에서 재판관들의 사무실까지는 뭐 방까지는 불과 10여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집회로 인한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실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 재판 내용에도 이 집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으시다고요? 심적으로 압박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 신속한 재판, 신속한 결정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텐데요. 뭐 잘 아시지만 그 재판이라는 것은 뭐 신속과 공정이라는 큰 두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정성을 놓치게 되고요.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속한 결정이 어렵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하려고 할 테지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면은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생각이 거군요. 듭니다. 근데 그 앞에서 촛불 집회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기관에서 당연히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24시간 일주일 내내 집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그 잠깐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무슨 폭력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촛불 들고 시위하는 건데 그 절박함을 재판관들이 생생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국민들의 목소리 결코 모르지 않을 겁니다. 모르지 않는다. 재판관들도 결코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나 시위를 하지 말라.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신속한 결정이나 공정한 재판에 어떤 방해되는 요소는 안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절박함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절박함 외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100m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100m 넘어서만 하면? 뭐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100m니까 그건 좀 지켜달라.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뭐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는 헌재 재판관들로서도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2003년에 제가 헌재 판결 하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한 외교기관이 위치한 지점 100m 이내에선 집회 시위를 금지해놨죠. 금지해놨는데 요걸 위헌으로 내린 결정이 하나 있더군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집회 장소는 자유롭게 결정해야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왜냐하면 집회의 장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된다.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던데 똑같이 적용시켜 본다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맞고요. 또 그 결정은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때 연구관이셨으니까 기억을 하시는군요. 노희범 변호사님도.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 대한 항의를 하는 집회에 있어서 대사관 앞이니까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집회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고요. 대사관이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집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다. 그래서 이번 헌재 건과는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연구관 하신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헌재 앞에서 무슨 집회 시위 같은 게 있었나요? 예, 그 당시에도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라든가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시위는 많이 있었고요. 예. 다만 이번과 같이 뭐 대규모의 뭐 촛불 행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정도는 뭐 당연히 국민들이나 뭐 단체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 뭐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00m 밖에서 해달라. 절박함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외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 100m는 지켜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지난해까지 지내셨던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무슨 소리냐. 헌재 앞에서의 촛불 집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는 입장 들어보죠. 촛불 집회 주최 측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법률팀장이세요. 권영국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또 토요일인데 내일도 촛불이 헌재 앞으로 갑니까? 예, 당연히 지금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집회 행진 경로의 한 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 부분으로 잡혀 있군요. 네. 근데 지금 헌재 측에서는 이 집회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소음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가 혹시 재발 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발이 저리다고요? 예. 무슨 왜냐하면 지금 행진을 하는 게 무슨 일주일 내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말에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행진을 할 때 거기를 경유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계속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쳐서 간다 이 말씀이세요? 경로상? 예. 아하. 거기 아마 체류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길어도 20분 정도로 잡고 있을 텐데요. 예. 지금 헌재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 국민적인 매우 우리 역사적으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제 희망이 있을 텐데 그 잠시 들려서 국민들의 어떤 절박한 그런 심정들을 거기에 잠시 들려주고 가겠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그 헌재가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그 87년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사실 집회 시위에 의해서 탄생한 거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그 탄생시켰던 집회 시위에 대해서 그것이 소음이다, 그것이 재판에 방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위험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음도 소음이지만 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압박도 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시위하고 뭐 어떻게 판결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빨리
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신속한 심리와 재판이 필요하다. 예.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에서는 그거 모르는 바 아니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국민들이 예. 절박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촛불이 굳이 안 와도 우리 압니다 이거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 국민들이 촉구하는 건 왜 안 되는 건지 그건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아하.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 뭐 공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불공정하게 심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적어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의 정말 양심에 따라서 예. 이 범죄 행위 또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 예.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것을 매우 불공정하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네. 촛불 집회 측,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만이 아니라 네. 보수 진영에서도 맞불 시위를 그 앞에서 한답니다. 그럼 이것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집회 시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그것이 누가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예. 또 실제로 헌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 헌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올바른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헌재가 이제 자꾸만 이 뭐 주변에 대해서 소음이 우려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사실 이 국민의 기본권 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눈치나 또는 권력에 순종해서 그런 이제 잘못된 어떤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스스로 그러는 거죠. 대단히 경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발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네. 2632님 아니 이게 무슨 수능도 아니고 집중 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정도를 방해된다고 하시는지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4343님은 탄핵이 가결된 만큼 이제 국민들도 좀 냉정해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판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굳이 가지 말자.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걸 수도 있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네. 그런가 하면 김사라님 외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예. 헌재 앞에 가긴 가되 예. 침묵의 촛불 시위 어떻겠느냐. 침묵 시위. 이거 고려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행진을 해 가는데 뭐 20분이나 굉장히 짧은 시간 이제 경과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주일에 뭐 길어봐야 1시간 내일 텐데 그건 사실 이제 헌법재판관님들도 예. 충분히 그때 스스로를 한번 제대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20분인데 그 시간은 좀 이게 얼마나 내려놓으시고.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예. 파괴되고 예. 이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오히려 헌법 제정 권력자입니다. 예. 헌법 제정 권력자들에게 이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예. 우리가 시끄러우니까 이건 정말 달리 얘기하면 주인에 대해서 다시 또 무례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네. 양측의 의견 여러분이 충분히 듣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언뜻 문자 올라오는 것만 봐도 좀 팽팽해요. 요거에 대해서 예. 팽팽하네요.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찬성하는 쪽의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